PC뿐만이 아니라 워크세이션 뭐 이제 워크세이션이나 PC나 워낙 이제 그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능이 커지다 보니까 워크세이션이나 PC나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PC 장치만 지원해줬죠. 그래서 물론 여기도 OS가 윈도우 버전이냐 아니면 리눅스 버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져 있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였다 이거죠. 할 때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어떤 이 통일된 것도 아니라 나는 저기 액티브엑스 그러면 이것도 국민은행의 액티브엑스 따로 우리은행 따로 뭐 저기 IBK 따로 뭐 하다못해 은행을 몇 군데 저희 계좌 갖고 있으면 죄다 다르죠. 그래서 몇 달 지나가지고 보게 되면 다시 액티브엑스 다시 설치하세요.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KBS에 해당되는 걸 좀 보다가 그다음에 또 저희 EBS 보려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설치하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불편한 점을 없애버리자라고 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HTML5라고 하는 이 기능이 다 있죠. 여기에 도입을. 이때 웹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보자. 그러면 이 당시의 기존 웹페이지하고 이 당시 지금 웹페이지하고 조금 달라졌겠죠. 명령어들, 태그들이 달라졌을 거다 이거죠. 따라서 여기는 HTML5라고 하는 걸로 만든 웹페이지. 여기에 맞는 태그로 웹페이지가 있어야 되겠다. 한글로 썼으니까 이거 한글로 쓸게요. 그러고 나면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가 있어야 되겠죠. 이 당시 버전 가지고 쓰게 되면 여기 해당되는 태그는 이해를 못 하겠죠. 따라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웹브라우저가 돼야 되겠다. 그게 HTML5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웹브라우저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대표적으로 현재로서 가장 잘 동작하고 있다는 게 크롬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동영상 볼 수 있게 또 게임도 그냥 바로 할 수 있게 애니메이션도 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 거기다가 하드웨어는 이전 거는 PC 장치만 됐는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PC 당연히 돼야 되고 퍼스널 컴퓨터가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요즘 세상에는 퍼스널 컴퓨터 말고 스마트폰이 꼭 돼야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 이 웹브라우저의 그 코드들이 지원돼 줘야 되겠다. 또 이거 스마트폰이 되면 태블릿 PC에 되겠죠. 이렇게 이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해주는 이 환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 HTML5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 부분이 불필요하게 된 거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다 보시면 되겠어요.
미러링 된 거 안 꺼서 미안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 일반적인 이제 그 HTML5라고 하는 거와 뭐 차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 이제 HTML5 문서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아주 간단한 실습 한번 이제 그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돌려보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뭐 특별히 뭐 숙제 낼 것도 없고 그냥 해보시고, 이 굳이 난 여기서 하기 싫어 그러면 집에 가서 하셔도 되긴 되는데, 이 굳이 뭐 집에 가시면 또 하실 일이 많으실 테니까 해보시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HTML5 문서에 대한 걸로 이제 이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TML 관련된 거는 한 3주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SS에 해당되는 거 한 2주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XML 조금 하고 난 다음에요, 뭐 중간고사쯤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바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되면 문서에 대해서 이제부터 다큐멘트라고 얘기하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건 이제 그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 다 있으니까 난 이제 그 다시 써보기가 귀찮다라고 해서 그냥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HTML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의 약자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요거의 약자고, 요거는 웹 문서를 작성하는 태그 언어다 하지.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이렇게 불러요. 특히 웹 문서 관련된 거, 요거 시작된 건 이제 이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이퍼텍스트라는 얘기는 꽤 오래된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픽 화면 처리가 잘 되면서부터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죠. 제가 학창 시절에는 다 저희 그 베이직 가지고 뭐 할 적에는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때는 애플 뭐 8비트 뭐라고 했는데, 대문자, 소문자 조금 나올 정도면 영문자에 잘 된다라고 할 정도. 그리고 한글은 아예 기대하기 조금 어려웠기도 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달라졌죠. 자, 그렇다면 이 페이지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그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는 어떻게 되고 내용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스타일에 해당되는 그 모양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서 자바 뭐 스크립트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얘기는 HTML5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HTML5 이전에는 이런 거를 쓰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 그 앵글 브래켓에다가 느낌표를 쓰시고 다큐멘트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이제 태그가 없었어요. 근데 요걸 집어넣음으로 해서 물론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태그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선언 부분이 꼭 들어가죠. 항상 제일 먼저 시작돼요. 첫 줄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선언 부분과 그리고 커멘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헤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바디 부분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HTML5인데, 여기서 가장 차이가 나는 건 이 부분이겠죠.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새로 추가가 돼서 HTML5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HTML과 다르다라고 하는 건 명시해 주는 거죠. 따라서 요거가 있으면 웹브라우저에서 나는 제 그 HTML5를 인식하는 웹브라우저구나라고 하는 거고, 만약 못 읽겠다면 나는 HTML5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알려주면 되겠죠. 첫 번째 이 라인을 보고 판단될 거다.
자, 형태를 보게 되면 자, 이건 꼭 대문자로 꼭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에 HTML 이렇게 쓰고 이거는 반드시 첫 번째 줄에 꼭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설명문을 달아줄 적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돼 있죠. 여기 설명. 그리고 작은 대시 이렇게 달아줘.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보면 제 그 HTML5 이전 거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HTML이라고 하는 태그를 달아주면 요거 시작 태그에 꼭 마감이 되는 엔드 태그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서 슬래시 HTML 이렇게 짝을 이루어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들여쓰기 안 해도 돼요.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안 해도 되는데 시각적인 어떤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조금 안으로 넣어주는 것이 보기 좋겠죠. 그래서 헤드 이렇게 작동이 되면 다시 요거와 짝을 이루는 헤드. 마찬가지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텐데 그때 바디 부분에 들어가고 바디 부분하고 짝을 이루는 슬래시 바디. 자, 이런 형태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 자, 이거는 이 부분은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이렇게 생긴 부분, 이 부분에 쓰이는 부분들이죠. 여기에 제목이 들어가는데 타이틀.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요 위에 나타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 안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될 텐데 여기에 보게 되면 뭐 본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이미지도 들어가고 좀 더 화면을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이 글씨만으로 들어가 있는 본문들도 들어가겠죠. 뭐 테이블도 조금 이따가 이제 해보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좀 더 동적인 모습을 하겠다라면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코드도 들어간다. 뭐 여기 자바스크립트 하면 JSP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자바 서버 페이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등만 오늘 이번 학기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HTML 태그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여기 보게 되면 HTML, 헤드, 바디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태그는 몇 종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명령어에 해당되는 거하고 이 견주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한 100여 종류 있다 그래요. 그 100여 종류를 다 쓸 수는 없는 거고 그중에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중에 몇 개만 추려서 보게 되면 약 100개 있는데 HTML 지금 저기다가 작성해 드린 게 있고 헤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바디가 있고 이미지라고 하는 걸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PDF 파일 같은 경우들도 있겠죠. 파일 등을 갖다가 이제 이 HTML 문서에다 집어넣을 때 넣기 작업할 때 쓰는 어떤 태그가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어떤 모습하고 그거는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조금만 더 하고 그리고 실습하고 그리고 끝낼게요.
자, 시작할게요. 자, HTML 태그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 HTML 태그 형태를 보게 되면 태그의 이름하고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하고 그다음에 속성으로 구성된다. 이건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 파일을 하나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이미지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또는 이미지 파일의 파일명 그걸 갖다가 소스라고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때 이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더블 쿼테이션 아니면 싱글 쿼테이션 아니면 아예 안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abc.jpg다 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의 모습을 잡아주는데 요 앞에 이 부분을 갖다가 태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고 이 두 부분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속성이라고 얘기하지. 애트리뷰트. 이렇게 속성과 이제 그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 더블 쿼테이션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싱글 쿼테이션을 쓰기도 하고 또는 아예 저희 그 생략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대문자로 쓰던 소문자로 쓰던 상관이 없어요. 대소문자 구분 안 한다. 그거는 뭐 거기 적어놨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타이틀에 대한 얘기 그러는 이제 생략하고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HTML 문서에 이 문단 구분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이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 제가 나눠드린 이제 그 올려놓은 자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이 헤드 부분에 대한 얘기는 타이틀로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여기서 이제 문단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보죠. 자, 문단 구분하는데 뭐냐면 글씨 크기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헤드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이건 이 H1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슬래시 H1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6번까지로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H6번부터 돼 있는 타이틀로 헤드라인을 어떻게 쓸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슬래시 H6까지. 그래서 이게 이 글씨를 보게 되면 헤드에 해당 제목에 해당되는 건데 가장 큰 제목, 가장 큰 어떤 글씨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치게 되면 장을 나타내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아래 섹션이 들어가고 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절 단위에 뭐 어떤 이제 그또 서브 섹션이라고 얘기하나요? 뭐 그렇게 들어간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어떤 이제 이 제목이 돼요. 그렇다면 이거는 가장 작은 글씨의 제목이 되는 거죠. 여기 작다는 얘기는 글씨체를 얘기합니다. 이런 걸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해요. HTML 문서로 우리가 작성할 때 1장 제일 큰 글씨체로 1장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뭐 점 뺀다고 치고 인터넷과 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쓰려고 한다. 그 다음에 1장 다음에 1절 약간 좀 작은 글씨를 가지고 1절 이거는
인터넷 역사.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글씨체로 1. 그러니까 절 안에 또 하나의 서브 섹션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건 발전 과정. 그 다음에 1.1 해가지고 1.1.1 1.1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걸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규약. 더 작은 글씨체로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서 글씨가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래서 글씨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글씨체냐, 타임 로만이냐 뭐 그런 거를 여기서 따질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글씨체. 이건 제일 작은 거. 이런 크기 순서대로 제 이 정적인 모습의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제일 큰 글씨체니까 여기서부터 봤을 적에 이 부분은 H1이라고 하는 걸로 잡아서 크기를 타이틀을 한번 정해 보면 되겠다.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작은 거니까 H2라고 하는 거에 태그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요 다음 거는 H3에 해당되는 H3에 해당되는 걸로 하고 이거 뭐 쭉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더 빼고 H6만 할게요. 이 중간 과정은 이제 생략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하는 형태로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이 전체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도록 완벽한 HTML 태그를 하나 이제 그 다큐멘트를 만든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 여기에 해당되는 디자인대로 우리가 설계를 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다큐멘트 타입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고 이거는 HTML이다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선언을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HTML로 시작하죠. 그럼 여기 시작이니까 마지막에 해당되는 종료 태그를 해서 슬래시 HTML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이가 몇 줄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일단 그건 마지막에 얘기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헤드. 여기에 안 썼는데 이렇게 생긴 거부터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여기다가 제목을 가지고 문단 구분이란 타이틀이 하나 들어가도록 하죠. 그럼 타이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타이틀 하나 더 집어넣어 주면 되겠고 헤드 안에 이 여기 타이틀 이렇게 써. 그리고 문단 구분. 헤드에 들어가는 정보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거를 어떤 형태에 해당되는 그 형태로 글씨를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 글씨 타입이 아니라 뭐 타입이라고 봐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이 UTF라고 하는 걸로 쓸 것인지 아니면 완성형으로 쓸 것인지 한글로 쓴다면 결정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갖다 우리가 이 메타 언어다라고 하는 얘기를 요즘에 많이 쓰죠. 메타. 뭐 그래서 메타 데이터라고 하는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이 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사진이다라고 한번 해보죠. 사진. 그럼 사진이 있을 때 여기가 이뭐 철수 사진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 철수 사진이 있다라 했을 때 이건 그냥 사진 자체예요. 이건 데이터죠. 사진이라고 하는 자체 데이터. 근데 여기다가 메타데이터다라고 한다면 이 사진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언제 찍었는지 날짜,
그 다음에 조금 더 한다면 위도와 경도, 뭐 그런 어떤 위치도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저희 그 메타데이터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었으니까 조도는 조리개는 어떤 걸 했고 하는 것들도 들어가겠죠. 조리개 상태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메타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이런 이 글씨체를 쓰는데 메타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형태에 해당되는 이제 이 글자 형태를 쓸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 아스키 코드 형태를 쓸 것인지 아니면 앱시 코드 형태를 쓸 것인지 KS 코드를 쓸 것인지 하는 그런 얘기처럼 여기에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타라고 하는 것들을 써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타, 그다음에 캐릭터, 문자들은 어떤 형태의 문자를 쓸 것인지 이렇게 정해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에 이제 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이와 같이 이 속성을 정할 적에는 다운편에 넣던지 빼던지 한다 했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UTF-8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한글뿐만이 아니라 한자도 되고 다 통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UTF-8이라고 하는 이 그 글씨체를 가지고 또 이제 이 코드죠. 이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이 글자를 나타내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단급은 여기까지 나타나는데 지금부터 이제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1.1.1 그래가지고 규약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점점 글씨 크기가 작아지도록 하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자라고 한다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들은 다 바디 안에 들어가는 거죠. 몸체 부분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바디라고 하는 걸 정해 주죠. 그럼 바디하고 끝이니까 맨 마지막에 슬래시 바디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니까 일단 나중에 쓰도록 하고 이거부터 이제 써보죠. 일장 인터넷과 웹. 그러면 일장이 자동적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도구들도 있죠. 워드 프로세서 쓰듯이 아래 한글이나 워드 쓰듯이 이런 걸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HTML로 변환해주는 도구들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제 이, 굳이 그런 거 하려면 여기서 제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HTML 명령어를 좀 필요하니 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그 도구들은 이제 이번 학기는 안 쓰게 되겠죠.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그렇게 찾아서 쓰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먼저 일장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제일 글씨 크기를 크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H1이라고 하는 타이틀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H1이라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장자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장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글씨가 제일 큰 형태로 잡아준다 이거죠. 글씨 크기가 얼마나 크긴지 그거는 여기서 지금 따질 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터넷과 웹. 그러면 이 타이틀에서 여기까지 끝을 이루기 위해서는 슬래시 H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작은 글씨체를 가지고 이 헤드를 잡아줘야 되니까 이번 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쓰겠죠. 따라서 이번 H2, H2 그리고 인터넷 역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써보자. 이것도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쓰면 되겠죠. 또 하나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글씨체가 좀 작은 걸로 쓰고 싶다 그러면 H 예. 점안 찍었네요. 발전 그죠.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더 글씨체가 작은 걸로 나오고 그래서 졸졸졸졸 작게 해서 맨 마지막에 6번에 가게 되면 1.1.1.1 여기까지 나오게 하자. 그러면 1.1.1.1 이것도
입력한 것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귀야. 이 주관 과정은 제가 생략했고 이거하고 짝을 이룬 바디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HTML하고 짝을 이루는 슬래시 HTML 이렇게 하면 이거를 웹브라우저 띄우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이렇게 네, 해보시면 되겠다. 그건 좀 이따가 실습하는 자료에서 더 필요하신 분들 만들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말풍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툴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뭔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댔더니 뭔가 화면에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툴팁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보통 조금 더 얘기하면은 말풍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그 모양이 좀 다르겠죠. 근데 하여튼 툴팁이라고 하는 거의 모습을 가지고 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다뤄본다면 여기다가 이 하나 더 집어넣기다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일장 인터넷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다가 툴팁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만약에 이걸 대고 났더니 여기다가는 H1 태그라고 하는 태그가 아니라 태그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말이 나오도록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걸 쓰고 속성을 하나 더 주시면 되고 H1 태그를 갖다니 이런 것들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걸로 이 부분에다가 하나 더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똑같이 일장 인터넷과 웹 그다음에 여기 슬래시 H1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거 되면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내용들이 잠시 나오는 말풍선과 같은 부분들이 튀어나온다 라고 하는 이 말풍선을 툴팁이라고 얘기한다. 이걸 이렇게 그다음에 단락구분들이 있고 뭐 그런데 그거는 어 그것도 하죠. 그리고 수평선 긋는 것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한 모습 그대로 나오게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실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 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문장에서 단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 단락 한 단락이 내용이 서로 이 연관성이 좀 떨어졌을 때 이 단락 구분해 주는 거지 하나로 쭉 잡아두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단락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한다죠. 타이틀 페이지는 뺀다고 치고 만약에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기 그래서 단락 구분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보죠. 하나에 두 개의 단락을 만들어서 패러래프가 두 개가 있죠.
자, 단락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뭐 이런 인터넷이란 뭐 하는 걸로 쭉 영역을 하고 두 번째 단락에는 웹 하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한번 써보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작성을 해보자. 그래서 단락을 나타낼 적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 또는 태그를 가지고 쓰는데 그때 이때 쓰는 태그가 P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쓴다 하죠. 따라서 시작 부분에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P라고 하는 걸로 쓰면 끝부분은 슬래시 P라고 하는 걸로 단락 한 단락이다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 주면 되겠고 여기 또 단락이 있으니까 단락 시작 단락 끝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 이렇게 P라고 하는 거와 슬래시 P라고 하는 걸로 이용한다 하죠. 자 이런 저희 그 태그들이 HTML에서는 규정되어 있는 태그를 쓰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XML에서는 이런 식의 규정되어 있는 태그가 없어요. 사용자가 알아서 태그 이름도 정해서 쓰게 돼 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하나의 변수명처럼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XML 가서 얘기할 거기 때문인데 이 HTML에서는 이런 태그들이 100여 개 정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필요하면은 뭐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건 몇 개만 주로 사용되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뭐 바디 부분부터 쓸게요. 뒤에 뭐 HTML 정하고 그다음에 어째 그 헤드 부분에 타이틀 정하고 뭐 그런 거 빼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거 글씨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쓴다 그래서 이거 H3라고 하는 걸로 크기로 한번 정했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여기다가 H3 폰트 크기. 우리가 보통 저희 그 정화 쓰던 H4라고 하는 크기로 글씨 크기가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단락구분이다라고 하는 타이틀 한번 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하면 일단 글씨 크기가 약간 더 커진 걸로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 다음에 여기 단락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라 이거죠. P라고 하는 단락 구분자를 쓰시고 여기다가 그냥 쓰시면 돼요. 한참 쓰고 제일 끝에 단락 끝입니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슬래시 P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다시 단락 시작하는 걸로 표현하고 싶으면 P하고 난 다음에 웹 하면은 어쩌고저쩌고 쭉 쓰시고 그거 단락 끝입니다라고 한다면 슬래시 P 다 끝났으면 슬래시 바디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하나의 단락 이런 식으로 P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단락을 우리가 보통 쓰게 되면 시작할 때에 몇 글자 들어가죠. 5글자 정도 들어가죠. 영어로 쓰게 되면 탭을 쓰든지 뭐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들여쓰기라고 얘기하죠. 그런 들여쓰기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 글씨를 빼내서 쓰는 내어쓰기를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모습들은 뭘 가지고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다 인터넷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조금 더 다듬어서 시작은 뭐 이렇게 쭉 나가다가 다음은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가 이 들여쓰기를 한 거죠. 이런 식의 모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뭘 하느냐? 여기서는 방법이
CSS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하죠.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런 모습을 잡아준다. 요건 아직 안 했으니까 그건 이따가 다시 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질문이 나올까 봐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그 오늘 강의 자료에는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단락 구분한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하나 그어볼 이런 걸 수평선이라고 얘기하죠. 수평선 하나 넣어보자. 수평선을 갖다가 이거는 호리젠탈 라인이라고 한 네, HR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써요. 그래서 이 HR을 이용해서 여기다 하나 더 넣어주면 되겠다. 그때는 뭐를 넣어주면 되냐면 아주 간단하게 요 단락과 요 단락 사이 하나 집어넣고 싶으면 HR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슬래시 HR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써주게 되면 이렇게 줄이 하나 나온다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수평선 긋기.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엔드 태그 불필요하죠. 뭐 두 줄 걷고 싶으면 여기다 하나 더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다 보게 되면 다음 줄로 넘기고 싶을 때가 있죠. 그건 브레이크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다 보게 되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때가 실습할 때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뭐 안 쓰면 금방 잊어버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C 언어든지 뭐 스위치문 쓸 때 브레이크문 많이 써봤으니까 그런 어떤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HWP에서도 그 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코드값 볼 수 있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다. 자, 이것들은 좀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문자를 문서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기호나 심볼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 수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문서에 y는 시그마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려고 한다 하죠. 시그마에 뭐 여기다가 x 이렇게 넣다. 물론 여기다가 뭐 i는 1부터 100까지 여기다 이렇게 쓰는. 이거는 좀 하기가 좀 곤란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또 하나가 이런 거를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런 표시. 그런데 이런 표시가 하나가 이 앵글 브래킷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키워드처럼 사용되죠. 태그에서의 이 그 특별한 어떤 이 기호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희 그 심볼들을 쓴다든지 기호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일단 키보드에 없는 경우들도 있죠. 시그마와 같은 경우 또는 저희 그 다른 무한대 표시와 같은 거. 그래서 없는 기호나 또는 문자에 대한 건 어떻게 저희 그 표현할 것이냐. 또는 이와 같이 앵글 브래켓인데 less than과 같이 이런 표시 또는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저희 그 잘못 집어넣게 되면 태그의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걸로 인식하게 되죠. 이와 같이 HTML의 예약 심볼들일 때
심볼의 경우는 직접 입력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방법은 바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요. 앞에 앰퍼센드를 쓰고 엔티티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쓰도록 하게 돼 있고 또는 이제 번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번호 수직에는 앰퍼센드를 넣고 샵이라고 우리는 보통 했는데 파운드 사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드 값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해시태그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게 돼 있다. 그래서 코드 값이니 이런 걸 알아야 될 텐데 이거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이 엔티티라고 하는 걸로 대신 나타낼 수가 있다. 자, 표를 몇 개만 본다면 문자 중에 하나가 따옴표를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따옴표를 우리가 엔티티로 대신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앰퍼센트를 집어넣고 퍼트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는 세미콜론 이렇게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쿼테이션 마크가 표시가 된다. 또는 이렇게 쓰는 거 말고 코드 값으로 준다라고 한다면 코드 값에다가는 앰퍼센드에다가 해시태그 또는 이제 이거 샵 기호 34번 법을 집어넣어 주면 된다. 이런 표시를 집어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앰퍼센드에 less than이라고 해서 LT라고 하는 걸. 코드 값은 60이라고 하는 코드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 반대로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greater than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entity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도 되고 또는 62 값을 넣어도 된다. 아까 시그마 얘기했었죠. 시그마 이거는 앰퍼센드에 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써주시면 되고 숫자 값을 집어넣고 싶으면 8, 7, 2, 1이라고 하는 걸로 넣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걸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바디 안에다가 내용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먼저 y 그리고 이퀄이라는 걸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시그마 대신에 이걸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리고 시그마 표시가 될 테고 그리고 x 이거 써주게 되면 이 표시가 나타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다음 줄로 떨어져 있죠. 그 다음 줄로 떨어지게 하고 싶으면 BR이라고 하는 걸 쓰면 돼. 이거 브레이크. 이건 무조건 다음 줄로 변경. 네. 그래서 P라고 하는 걸 쓰는데 앞에 이같이 앵글 브래켓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P라고 하는 것 말고 이걸 써줘야 되죠. 이거 이렇게 쓰게 되면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 표시로서 이렇게 그 다음에 P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써도 되고 GT 이렇게 써도 되죠. 또는 숫자 값을 써도 되겠죠. 60, 62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써도 똑같은 표시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냥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저희가 심볼하고 뭐 심볼 다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몇 개만 한번 다뤄봤어요. 자세한 건 자료를 더 찾아보셔야 되겠죠. 궁금한 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뭐그 구글이니 그런 데 검색하면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뭐냐면 작성자가 입력한 그대로 저희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출력하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PRE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한다. 그리고 여기 안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이거 PRE를 빼고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스페이스바를 여러 개 넣던지 줄을 여러 개 바꾸더라도 한 줄로 그냥 바꿔서 써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작성했다고 쳐보죠. PRE 안 쓰고 그냥 썼다고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여러 개의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빈칸이 스페이스 공간에 갖다 쭉 띄우고 난 다음에 여기 네, 빈칸은 한 개로 뭐 이런 말로 썼다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여러 줄을 띄웠어요. 이렇게 띄우고 난 다음에 여러 줄은 한 줄로 이런 말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 하면 해보죠. 조금 더 저희 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락을 하기 위해서 패러레프라고 해서 P나 또는 슬래시 P 이렇게 잡았다라고 단락을 구분했다라고 한번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냐 하면 이거는 실제 화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개의 그다음에 다섯 칸을 띄웠지만 한 칸만 띈다 이거죠. 그리고 빈 칸은 한 개로. 그리고 뭐 세 줄 띄워놨는데 세 줄 강제로 띄워라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띄지도 않아요. 그냥 옆에다 그냥 쭉 써요. 그냥 여러 줄은 한 개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되는데 이렇게 띄는 띈 대로 공간 그 만들어 놓은 공간 그대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P라고 하는 거 대신에 PRE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봐라 하지. 그 여기다가 하지 않고 PRE 그다음에 이렇게 적었을 적에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 하면 여러 개의 그다음에 다섯 칸 띈다 그랬죠. 그럼 다섯 칸 똑같이 스페이스바 하고 빈 칸은 한 개로 그다음에 세 줄 그대로 띄고 그다음에 여러 줄은 한 줄이 아니라 여러 개지만 이제 말을 이렇게 썼으니까 한 줄로 이렇게 이거는 PRE에다가
이런 태그를 이용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수업 내용은